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댁에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요. 오늘은 우리 형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형님은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학벌도 훌륭하고 직장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형님이 열심히 살아온 결과라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님의 인성입니다. 솔직히 말해 형님의 인성은 눈뜨고는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머리가 좋다고는 하지만 형님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공부 잘하는 것과 사회생활 잘하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먼저 결혼했고, 그래서 아이도 우리가 먼저 낳았습니다. 우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우리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까 반을 걱정하십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아이 목욕까지 시켜 놓으셨습니다. 힘드실 텐데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넌 회사에서 고생하고 집에 와서 애도 봐야 하니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우리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멀리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우리가 시댁 옆으로 이사했어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보던 형님도 결혼 후 같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 우리도 아이 낳으면 돌봐주실 거죠? 라고 하시더군요.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마라고 기분 좋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시어머니 성격상 절대 거절을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당신 몸이 부서져도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가끔은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친정엄마는 나는 너희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다. 이제는 내 인생 좀 즐겨야겠어 라고 하시면서 여행도 다니고 노래교실도 다니며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시거든요. 처음엔 살짝 서운했지만 곧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튼 형님은 우리 아파트 옆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가까이 살긴 했지만 서로 바빠서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임신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임신한 형님이 입덧을 이유로 먹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시댁으로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 오늘은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요. 이따가 갈게요.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그래, 알았다. 몇 시쯤 오니? 라고 물으시고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셨어요. 형님은 그렇게 시댁에 와서 국수를 먹으면서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고 시어머니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어머님, 새로 담근 김치는 없나요? 신김치는 이 뼈 때문에 못 먹겠어요. 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시더군요.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딸기를 사서 시댁으로 갔는데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솔직히 형님의 말투는 마치 가정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형님의 그런 행동에 저는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그냥 참았어요. 그냥 어머님, 밑에 분식집 잔치국수 맛있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굳이 힘들게 뭐 하러 만드셨어요? 힘드셨을 텐데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형님의 행동이 얄미워서 그만 그런 말이 나와버렸죠. 그런 제 말을 듣던 형님이 동서, 아무 음식점에서 산 건 몸에 안 좋아요. 이 집 장손이 먹을 건데 라고 하셨어요. 저는 딸을 낳았는데 형님은 아들이라고 항상 자랑하듯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셨죠. 그런 형님의 말투에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괜히 싸워서 시어머님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형님은 아예 대놓고 시어머니를 부려 먹기 시작했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요. 형님이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다음날 가족들이 병원에 갔는데요. 병실 안에는 형님 친정 식구들이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셨지만 병실 밖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때쯤 우리가 주차장에 있었는데 형님이 특실을 사용하느라 병실이 엄청 넓었거든요. 병실 문이랑 침대가 멀어서 문 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구조였어요. 우연히 들려오는 형님과 사돈어른의 대화를 듣고 시부모님은 귀까지 막으셨다가 결국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부가 병실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시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셔서 우리 부부만 사돈어른과 형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시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셔서 급히 나왔는데 형님께 물어보니 안 오셨다고 하셔서 더 걱정이 되었어요. 급히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 자식들을 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형님 병실 앞에서 시부모님이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멈칫하셨다네요. 형님 병실 안에서 사돈어른과 형님이 시어머니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정말이지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말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셨대요. 결국 숨죽여 들으셨는데 형님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생각이 없더군요.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병실에서 나눈 대화는 이랬어요. 시어머니가 들려주신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돈어른이 형님에게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어떻게 할 거니?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무릎이 안 좋아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산후도우미를 부를 거니? 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형님이 산후도우미를 왜 불러? 그럼 엄마가 다 할 수 있겠어? 내 성격에 그건 어림도 없어. 애 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돈어른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는 못하지.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있잖아. 시어머니 엄청 착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 우리 집에 와서 산후조리 하라고 해도 해줄걸. 아마 산후도우미보다 훨씬 잘할걸. 이라고 대답하셨죠. 형님의 그 말에 사돈어른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 거야. 엄마가 당분간 산후도우미 보내줄게라고 하셨지만 형님은 그런 돈 했어. 돈 아깝게. 엄마, 산후도우미 불러줄 돈 있으면 그 돈 그냥 놔둬. 나 애기 낳고 몸매 많이 망가져서 몸매 관리해야 해. 피부 관리도 해야 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한마디 더 추가했다는데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혹시 젊었을 때 파출부 같은 일을 한 거 아니야. 일을 엄청 잘해. 엄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걸. 이라며 큰 소리로 우기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일도 소처럼 잘하지. 돈도 많아. 말도 잘 들어. 심지어 멍청하기까지 해.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손이 덜덜 떨리셔서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나와버리셨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인간이었어요. 아니, 정말 재수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퇴원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를 갈며 기다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그저 불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형수님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네. 아마 형수님 긴장해야 할 텐데 라고요. 그 말에 제가 에이, 우리 어머님이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내가 보기에는 형님한테 오히려 계속 당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과연 그럴까? 그건 당신이 워낙 순둥이라서 우리 엄마가 예뻐해서 당신한테는 다 해주는 거고. 그런데 형수님 행동을 보니 곧 우리 엄마한테 큰 코 다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반드시 받은 만큼 돌려주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그저 코웃음만 치고 넘겼고 그 이야기는 금방 잊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며 엄청 반기셨어요. 남편이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신이 나서 말도 마라. 네 형수 말이다. 니네 엄마한테 욕을 직살나게 먹고 삐쳐서 가버렸어.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어머님이요? 설마요. 어머님은 원래 실은 소리 못하시잖아요. 라고 물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주 고상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맞아. 너도 잘 알다시피 내가 아주 고상한 사람이긴 하지. 라고 말씀하시고는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그러더니 곧이어 근데 말이다. 그게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나는 사람 아닌 것들한테는 그런 대접 절대 안 해준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이 엄마, 그래서 형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라고 했어? 엄마 잘하는 그거. 설마 그거 한 거 아니지? 라며 호들갑을 떨며 물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조용히 그거 있잖아. 네 엄마가 잘하는 그거 했어. 라고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설마 엄마 그거 한 건 아니지? 라고 다시 놀라서 물었는데 시아버지가 의기양양하게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거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저 눈만 말똥말똥 뜨고 듣기만 했는데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대박, 역시 우리 엄마다. 라고 배꼽을 잡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상한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머님, 뭐예요? 뭔데요? 궁금해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마구 흔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러니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건드리긴 이라며 부하가 치밀어 오른 듯이 커피잔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저에게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화나면 하는 게 있거든. 우리 작은엄마도 그걸로 아주 된통당했어. 옛날에라며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어봤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형님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시어머니에게 곧장 와서는 어머님, 이 집 장손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병원에 한 번도 안 와볼 수가 있어요. 저 서운해요 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장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장손을 운운하냐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말투와는 전혀 달라 형님이 약간 놀라는 듯했지만 눈치 없는 형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대요. 형님은 어머님, 저 혼자 아기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었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내가 내 애를 왜 봐줘야 하니? 라고 단숨에 말해버리셨답니다. 그 말에 형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대요. 아마 형님은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시어머니는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잔소리 한 번을 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웃고 넘기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형님이 다가가서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는데요. 그리고는 어머님 저 힘들어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애교를 떨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의 손을 세게 뿌리치며 아니 얘가 왜 이래 싫다잖아 싫다고 나도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고라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순간 잠깐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는데요. 형님이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면서 어머님 동서 아기는 다 봐줬으면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 집안 장손인데 우리 아들을 더 챙겨야죠라고 말을 했고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장손이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누가 잘하는지가 중요한 거지라고 말을 했고 그쯤에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형님이 계속해서 아니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제사도 지내줄 건데 우리 아들이 제일로 중요하죠라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형님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살아서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잘해봐야 뭔 소용이냐 여보 우리 재산 꽤 많죠. 우리 재산은 작은 애한테 다 줘야겠네요. 우리 작은 애가 우리한테 좀 잘아오라고 말을 했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조차도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우리 작은 애 같은 애가 어디 있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 말에 형님이 갑자기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고 소리까지 지르며 말을 했다는데요. 형님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예소처럼 일도 잘하고 심지어 멍청하기까지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영 아니야라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소리를 질렀다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아주버님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소라니 그리고 멍청하다니 누가 엄마가라고 물었다는데요. 시어머님이 형님을 째려보며 그건 니처한테 물어봐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난리야라고 화를 냈고 아주버님이 형님을 바라보며 당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나는 몰라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라고 바락바락 대들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거기서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며 그냥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님은 한동안 소리까지 지르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아주버님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시아버지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두부, 그 두부로라고 말을 했어요. 두부요? 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래, 그 두부로 그 뭐냐, 그걸로 그냥 얼굴에다가 쳐발라버렸어. 그 맛있는 강릉 초당두부로 아주 그냥 단숨에 제압해버렸어. 입안에 두부가 가득 고여있더구나라고 시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형님 모습이 생각이 났는지 시아버지가 갑자기 크아 웃어버렸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째려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보며 어머님 진짜 두부로 형님 얼굴에 문질러버렸어요. 막 이렇게요. 라고 제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듯한 흉내까지 내면서 물었는데요. 어라고 시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머님 원래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라고 다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는 사람한테만 잘한다니까라고 눈에 힘까지 주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 있는 듯 했어요. 착한 우리 시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참 많이 놀랐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없이 그냥 잘해주시는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 번 찍히면 나가 떨어질 때까지 두고두고 괴롭힌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형님 입장에서야 괴롭힌 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참교육 같았어요. 형님은 그 뒤에도 얌체 같은 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팔에 가짜 기부스를 하라는 거예요. 기부스 왜요? 라고 놀라서 묻던 저에게 오늘부터 이거 하고 돌아다녀 알겠니?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저 팔 괜찮은데요? 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내 형님이 꼭 명절 일주일 전부터 기부수라고 다니잖니 그러니까 우리는 2주 전부터 해야지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계속 형님을 벼르고 있었던지 아주 작정을 한 듯해 보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어머님 근데 이 기부스는 어디서 산 거예요라고 물었고 그거 인터넷에서 팔더구나라고 짧게 한마디를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팔에 기부스를 하고는 다음 날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는 형님 부부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부스를 한 저를 본 형님이 동서도 기부스 했어라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형님의 물음에 제가 그러니까요. 어머님이랑 뭘 옮기다가 그만 삐끗했나 봐요라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어머 어떻게 어머님도 기부소 하셨던데라 형님이 울상을 지웠어요. 그러게요. 곧 명절인데 큰일이네요. 형님 혼자 어떡해요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제 말을 듣던 형님이 아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야라고 깜짝 놀란 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그럼 어떡하니 작은 애랑 내 손이 이 모양인 걸 무리하면 오래 간다고 해서 한 3주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형님이 어머님 저도 아프면 어떡해요라고 울상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아주 단호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이 모양인데 너라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이 상황에 너까지 다치면 억지로 다친 게 되지 않겠니라고 딱 잘라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어머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억지로라니요? 억지로 다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라고 당황을 한 채 말을 했지만 그러게 말이다. 요즘은 명절 때만 되면 아픈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다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형님은 그의 명절에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그리고 우리 남편과 함께 음식을 만들게 되었어요. 옆에서 제가 좀 거들어줄까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며 그러다 더 도지면 혼날 줄 알아라고 엄포까지 놓아서 거실에 그냥 앉아 있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무한 잔소리를 했는데요. 형님은 얼굴에 땀인지 눈물인지가 가득했는데 아마도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돌아간 형님은 다음날 명절에 시댁에 오지도 않았고 친정으로 갔던 모양인데 친정으로 가서는 사돈어른한테 다 말을 했겠죠. 시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것을 다 시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오후쯤 되니까 사돈어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명절이 초토화가 되어버렸는데요. 사돈어른이 시어머니에게 사돈이 전에 우리 딸 얼굴에 두부를 비볐다면서요. 내가 전에는 우선 그냥 참았었는데 어제도 우리 딸만 일 시켰다면서요. 라고 따져 물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네 그랬지요. 애가 못되게 행동해서 제가 교육 좀 시켰습니다. 왜 소 같은 시애미는 그런 교육 좀 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소같이 조용히 지내야 하나요? 라고 따졌어요. 그 말에 사돈 어르신이 어버버 하다가 전화를 끊은 모양인데요. 그 뒤 형님과 아주버님이 싸우고 완전 난리가 났었네요. 더 큰일은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연을 끊자고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라.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거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아주버님이 용서를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형님이 시댁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데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형님과 결혼한 뒤로 집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당장 가서 시부모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이혼이라고 통보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 편하게 생각되어서요. 동서랑도 그렇게 지내시길래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시어머니는 너는 그걸 지금 사과라고 하는 거니? 됐다. 그리고 난 어차피 니들 얼굴 볼 생각도 없으니 앞으로 찾아 나오지 말 거라라고 말을 하며 형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아주버님이 저에게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 부부는 절대 완강하셨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결국 며칠 후에 사돈어른까지 시댁에 찾아왔고 형님과 같이 빌었다고 하네요. 사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딸 교육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사돈딸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부모가 잡아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돈도 같이 그리 행동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돈 어르신이 머리까지 숙여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형님 사건은 우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뒤로 형님이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아나무인 형님이 참 많이 변했네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했었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은 화가 나시면 애 두부로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했는데요. 내가 어릴 때 말이다. 우리 엄마가 남편도 없이 홀로 우리 삼남매를 키웠어. 근데 그때 했던 장사가 두부 장사였어.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팔았거든. 그런데 여자 혼자 장사를 하니 여기저기서 그렇게 무시를 한 모양이더라고. 우리 엄마가 참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여기저기서 하도 찔쩍대니까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낸 거지. 시비를 거는 사람한테는 가차없이 두부를 얼굴에 마구마구 비벼버렸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도망쳐버렸거든. 창피하기도 했을 테고 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나도 가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두부가 먼저 생각이 나더구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시댁엔 항상 두부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아마도 두부는 시어머니의 추억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물론 가끔 요긴하게 쓰일 때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형님은 여전히 우리 시어머니에게 찍혀서 기도 못 펴고 살고 있네요. 남편 말로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 번 찍히면 그대로 끝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 사돈어른이 와서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에 대한 마음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창교육의 강도가 심해지네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여전히 정말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좋아요. 어머님, 저는 잘할 테니까 저는 예쁘게 봐주세요. 저한테는 두부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사랑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